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6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58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저희들이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보려고 합니다. 세럼, 유믹스, 웨이브, 스토리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칠리즈,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는 여기 공간이 좀 작아서 이름을 엑시라고만 썼고요. 엑시 인피니티는 하위권 종목은 아닌데 하위권에서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앵커라고 하는 코인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얘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시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인덱스는 0.64, 0.83% 음봉인 상태에 있고요. 뉴스를 보면은 뭐 크게 눈에 띄는 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권도영 얘기가 여러 건의 뉴스가 있고요. 연준의 양적 긴축이 주가를 7%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분석이 나왔다는 거 정도,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 잠깐 이 차트 모양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방송을 제가 좀 늦게 올렸어요. 어저께 올린다고 하는 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올렸는데, 이 4일 동안 상승한 거를 지금 3일 동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오늘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라간 만큼의 다시 정고점이라고 하면 제가 5,800포인트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6,000포인트도 안 깼으니까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나흘 동안 올라간 거, 여기가 4,254포인트, 4,25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올라갔다가 잘 조정받고 있는 모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봐야 되겠죠.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이제 항상 시작하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우선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구름대를 못 뚫고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구름대를 못 뚫었을 뿐만 아니라 5일선이 깨지고 있죠. 5일선이 깨지고 있어요. 5일선을 이때 상승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보면 상승의 시작을 여기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날이 7월 13일부터 한 달간 거의 상승했다고 보면, 물론 이게 최애 바닥이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쌍바닥 정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가 쌍바닥일 수도 있고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 같아요. 이때 양봉으로 5일선을 깨면서 7월 12일, 13일, 14일 이날 이후로 5일선을 깬 게 한 번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두 번 있죠. 그 다음에 세 번, 지금 네 번째 깨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깨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충분히 그냥 뭐랄까 용납해 줄 만한 정도의 깨짐이죠. 5일선을 깨고 기준선도 깼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직 기준선까지는 좀 거리가 남아 있고 21선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다, 아니면 이제 상승세가 끝나고 이제 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은 절대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아마 추세선이 깨지진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서 자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 아직은 깨지진 않았죠. 하지만 추세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는 해요.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는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잘 보면. 물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선을 다시 그리면 또 다른 모양일 수 있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봐도 얼마 남진 않았어요. 21선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승 밑에서 잡아서 수익 중에 계신 분들은 여기 21선까지 꼭 보시고 계시다가 21선이 무너지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빠지는 거를 감안하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비트코인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뀌면 다른 코인들도 당연히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냥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뭐 개별 종목으로 올라가는 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니까, 오늘 어쨌든 비트코인은 1.4%나 빠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덱스가 0.1%가 안 되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오늘 21선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코인들 우선 한번 볼게요. 세럼 코인. 세럼 코인 여전히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얘도 그 5일선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기준선 아니 전환선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럼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 오늘 종가로 만약에 전환선이 깨지거나 뭐 그러면 매도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익이 나신 분들은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시지 마시고, 지금은 올라가다가 조정받긴 한데 오늘 종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이 지금 3일째 일어나고 있거든요. 3일 정도 조정 받았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꼭 확인하시고 얘를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로 여기 전환선이 깨지면 좀 팔았다가 다시 전환선 돌파하거나 5일선 돌파할 때 사셔도 되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음봉으로 막고 있는데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5일선 오늘 깨질 때 파셨으면 잘 파신 거고, 아니면 혹시 전환선이라도 종가로 깨지면 꼭 수익 창출하셨다가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쪽에서 물려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여전히 홀딩입니다. 예. 뭐 이게 끝난 차트가 아니니까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믹스가 생각보다 잘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양은 그냥 사파에서 잘 나오는 모양이긴 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여기 언제야? 7월 13일부터 여기까지 오늘 한 달만 잘라서 봤을 때 이거는 4파의 모양이긴 합니다. 이게 3파였으면 얘가 4파고 5파가 가겠죠. 그래서 4파 조정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이 거의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거의 내려왔으니까 여기 고점 이제 좀 올라갈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을 한꺼번에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구름을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믹스는 지금 봐서는 이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목균형표로 보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름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름을 돌파해주지 못했고 후행 스팬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121선에서 완벽하게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오늘도 121선에서 닫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121선을 뚫는 게 지금으로서는 얘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이걸 뚫어야 결국에는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N자형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웨이브 볼게요. 웨이브를 보면 웨이브는 여전히 늘어지고 있고 뭐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5일선을 계속 물고 있어요. 물고 있긴 한데 상승은 거의 없는 모습으로서 그냥 거의 횡보하듯이 하고 있어요. 뭐 횡보하듯이 하다가 구름을 돌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웨이브는 어쨌든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시세를 한번 빡 줄 수도 있고 한번 밑으로 시세를 그러니까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에서는 요렇게 가운데로 모이고 있거든요. 깃발 모양처럼 모이고 있어서 어느 지점에선가 얘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그리고 거래량도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 이상 들어와 줘야 거래량도 들어와 주고 이만큼은 들어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 나오는 거래량으로는 뭐 전혀 움직임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후행 스팬은 이제 캔들을 지나서 아직도 캔들 위에 있고요. 이렇게 횡보하다 보면은 캔들을 거의 뭐 딛고 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이브는 전혀 변한 게 없어서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하셔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지 볼게요. 스토리지는 그때 구름위로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이때 봤는데 12일 날 오늘 이제 3일 동안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다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3일 내내 횡보했어요. 크게 바뀐 게 없죠. 이렇게 그냥 횡보잖아요. 횡보 올라갔다 다시 그 자리 거의 도치 모양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음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3일 동안 음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냥 납득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후행 스팬 캔들 위에 있고요.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그냥 일목균형표로만 보면 그렇긴 한데 얘도 웨이브처럼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이렇게 있어요. 쭉 늘어지는. 왜 이게 A, B, C로 끝났다고 하면 이게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고 A, B, C파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되게 약해요. 약해서 이게 좀 세게 못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게 3파라고 하면 얘는 그냥 4파의 조정을 여전히 계속 받고 있는 이렇게 A, B, C, D, E, F, G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받고 있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얘도 싸줘야 어떤 모양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모양 거의 4파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이 거의 4파에서 나오는 모양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의 모양 보면 이게 거의 4파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보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5일선이 깨진 거는 이제 3일 됐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3일 동안 4일 동안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고점 부근을 돌파해 줘야 되는 건데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고요. 다시 재돌파하는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죠. 아까 비트코인 그리듯이 얘도 그려보면 얘도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5일선이 깨졌으니까 혹시라도 파신 분들은 다시 5일선 재돌파하면 사볼만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칠리지요. 오늘 보는 코인 중에 가장 좋은 건 칠리지죠. 제가 그저께도 칠리지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칠리지는 보시면 각도가 완전 가파르죠. 그리고 지금 뭐 웬만한 정고점들을 다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얘는 결국에는 여기 고점까지는 가겠죠. 여기 40만 원, 400원대까지는 뭐 갈 것 같아요. 가지만 400원대 아니면 지금 여기에 고점대인 320원 정도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4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칠리지가 현재 거래량도 나오고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고 얘를 사신 분들은 이제 70이 넘어갔으니까 70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뭐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셔서 파시면 될 것 같고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5일선이나 여기 70이 무너질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 보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올라갔으니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날이 3월 달부터 여기 바닥을 찍은 날이 6월 달까지 3개월을 떨어졌으니까 얘도 그 9월 달까지는 올라가 줘야만
9월 달 정도 돼야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여기를 정말 세게 뚫지 않으면 또 여기에서는 거의 100%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간 시간이랑 내려간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연인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그 코인 있잖아요. 솔라나. 솔라나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솔라나 보시면 솔라나는 같은 기간을 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랑 여기서 같은 거의 비슷한 기간을 가고 있는데 각도가 완전 누워 있잖아요. 얘는 많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간다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스토리지는 지금 거기까지 갈 것 같죠. 예, 보면 그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사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폴리곤 설명드릴 때도 올라갈 때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리곤도 잠깐 보면 아까 어느 구독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봐서 제가 1280원 돌파하는 지점에 사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양봉으로 다시 돌파해 줄 때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날 돌파했을 때 샀다고 하면 베스트였긴 했는데, 이때 돌파했을 때 샀으면 사실 많이 못 올라가고 다시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으니까 만약에 이때 사셨다고 하면 여기 5일선 깨졌을 때 팔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어저께도 제가 지금이 사기 제일 좋을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얘가 5일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그 지점이 얘한테는 매수 타점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양봉 때 사요. 양봉 때. 음봉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채널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코인이나 뭐 주식이든 뭐든 차트는 양봉일 때 사는 겁니다. 음봉일 때는 기다리는 거고요. 아니면 음봉일 때는 파는 거죠. 예.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5일선을 깨면 파는 거지, 5일선을 깬다고 해서 5일선에 닿다고 해서 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폴리곤도 지금 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잡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1280원을 돌파하고 안 돌파하고를 떠나서 지금은 5일선 자리가 거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일선이 1300원쯤 되네요. 예. 어쨌든 칠리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현재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기는 좀 어렵고, 얘가 다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옆으로 완전 옆으로 횡보하죠. 그러면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원래 사는 자리기는 해요. 여기 고점인 215원. 그러면 지금 280원까지 가는 거죠. 여기를 돌파 못하면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사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얘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돌파할 때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인 293원을 돌파해 주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얘는 400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못해도 350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300원에 사도 20% 이상 수익이 나는 자리라서 지금 굳이 샀다가 물리지 마시고 완벽하게 여기 고점인 290원 돌파한 다음에 사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도, 그러니까 카이버 네트워크가 딱 얘랑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솔라나랑 비슷한 모습이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여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이라도 각도가 세우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 모를까, 지금 한 달 동안 여기까지 올라가 주지 않는 이상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그냥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박스권은 뚫었지만 지금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있고, 내일 정도 되면 구름을 옆으로 뚫고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옆으로 뚫는 구름이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지는 한번 모르겠어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는 또 얘가 장난 아니게 상승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상승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도 보시면 되게 가파르죠. 비파였죠, 이 비파. 이렇게 C파. 그다음에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나가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죽은 파동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1파, 2파, 3회 1파, 3회 2파, 3회 3파가 지금은 이제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돌아서 혹시 카이버 네트워크가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웨이브나 카이버 네트워크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기는 해요. 예, 좀 많이 늘어졌으니까.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구름을 못 뚫고 있어요. 뭐 얘도 비슷해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옆으로 기고 있는 뭐 솔라나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정고점을 뚫었지만 여전히 구름대를 못 뚫고 구름대 앞에서 번번이 막혀서 무너졌던 코인이죠. 내일이면 얘도 구름대를 옆으로 뚫고 나가죠. 카이버 네트워크랑 비슷하죠. 예, 옆으로 뚫고 나가고 엑시는 카이버 네트워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엑시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엑시보다 늦게 올라와서 빨리 떨어졌고 엑시는 한참 올라온 다음에 거의 떨어지는 길이도 되게 길어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그러니까 카이버 네트워크는 빨리빨리 쭉쭉 올라가는 그리고 쭉쭉 떨어지는 코인이라고 보면 엑시는 그거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죠. 왜냐면 엑시가 훨씬 더 시가총액이 셉니다. 예. 엑시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후행 스팬도 아직은 괜찮고 얘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죠. 예, 약간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 그렇다고 이걸 깨졌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안 깨졌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보면 추세가 지금 깨질랑 말랑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여기 보시면 그러죠. 근데 이게 뭐 오늘 양봉이기도 하고 5일선을 깼기 때문에 구름대 밖으로 나가는데 추세가 깨지면서 나간다? 좀 애매하죠. 지금 이제 추세가 지금은 비트코인부터 해서 모든 코인들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칠리지처럼 이렇게 상승폭을 가파르게 세우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 추세를 깼다가 다시 추세를 깨는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다시 살 수도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런 거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메인으로 보려고 했던 앵커라고 하는 코인 한번 볼게요. 앵커라고 하는 코인 오늘 거래량이 두 번째로 높은 코인 중에 하나고요. 앵커라고 하는 코인은 2019년 7월 달에 생긴 코인이라서 지금 3년 됐죠. 코인 생긴 지 시가총액 6천억 정도 됩니다. 마켓캡 기준으로는 9,662억 원 정도 되고 연산력 임대 서비스에 관련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터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얘가 뭐 이더리움이랑 관련돼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날 올라간 거 보면 이날이 8월 11일이거든요. 이날 8월 11일 날 이날이 8월 11일 10일이구나. 이더리움은 10일 날 올라갔으니까 이더리움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11일 날 시세를 한번 쭉 주면서 121선이랑 모든 선들을 다 돌파해주고 지금 조정받고 남들 3일 동안 조정받을 때에는 지금 다 양봉이에요. 양봉이고 5일선 위에 있어요. 지금 얘는 상승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얘는 살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새로 산다고 하면 얘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새로 사는 자리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여기 고점이 안 보이네. 앵커로 봐야겠죠. 여기 앵커로 보면 여기 고점이 76원을 돌파하면 얘는 좀 시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선이 어떻게 보면 고점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막힌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5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5원을 뚫으면 얘도 여기까지 칠리지에서 봤던 것처럼 124원 뭐 이때 올해 3, 4월의 고점까지는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떨어진 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4월부터 해서 지금 4, 5, 6 3개월 동안 떨어졌는데 횡보하다가 갑자기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면서 여기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옆으로 가서 쭉 올라가고 여기 모양이랑 비슷하죠. 예,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슬슬 올라가다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결국엔 갈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125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거의 2배는 돼요. 거의. 그러니까 우선 여기의 고점인 76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무작정 산다고 하시면 76원에서는 파셔야 되는 자리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샀다고 하면 손해보더라도 5일선 무너지면 무조건 파신다고 생각하시고 사봐도 나쁘진 않은 코인입니다. 5일선 무너지면 반드시 파셔야 돼요. 지금은 조정기간이라 얘가 A고 얘가 B고 C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쏜 게 3파라고 하면 얘가 4파로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가고 5파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아직 그 RSI도 70을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얘는 사볼 만한 위치라든가 아직 팔 위치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얘가 70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5일선이 깨지면 판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사실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대를 뚫지 못하면 여기서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75원, 76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얘를 크게 보면 월봉으로 제가 아까도 봤는데 봤더니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럼 여기가 5파의 끝이죠. 이게 3파, 4파, 5파까지 갔고 이게 A, B파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파인데 제가 C파가 여기 2번밖에 안 나와서 조금 아쉬니까 C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2번,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갔다가 한 번 더 떨어져야지 원래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 B, 얘가 C가 확실하거든요. 이게 B도 이렇게 딱 2번이 돼 있고 하나, 둘, 3번밖에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밑으로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얘가 여기를 완벽하게 뚫지 않는 이상은 안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얘를 지금 사신다고 하면 5일선 무너질 때는 꼭 파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봤어요.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세럼부터 엑시 인피니티까지도 봤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앵커라는 코인도 봤습니다. 지금 3일째 조정 중에 있어서 뭐 또 많이 수익 났다가 조금 지금 우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조정은 그냥 상승했으니까 받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상승 초입에 사셨다가 지금 조정 기간에 원래 팔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음봉일 때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양봉으로 올라갈 때 사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남은 시간도 그 코인 매매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혹시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소개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